자식 잘된 집이 노후가 더 불안한 이유. 노후 자산은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애만 잘되면 됐다. 부모 세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노후보다 자식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집 한 채 줄이려고 허리띠를 졸라맸고 학원비와 유학비를 위해 퇴직금까지 당겨 썼습니다. 당장 본인은 낡은 옷을 입어도 자식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이 잘된 집일수록 노후가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가정입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딸은 전문직입니다. 해외에서 잘 살고 좋은 집에 삽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제 부모님은 편하게 사실 일만 남았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괜히 짐 되는 건 아닐까? 애들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손주 교육비라도 보태야 하나? 병원비 많이 들면 자식들 부담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노후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될수록 더 많이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노후 자산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깁니다. 요즘은 60세 은퇴 후 3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과거처럼 몇 년 버티면 끝나는 시절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나고 간병 문제도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식은 잘 됐으니까 괜찮아라는 믿음 하나로 자신의 안전장치를 너무 쉽게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과 부모의 노후 안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것과 부모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잘된 자식일수록 자신의 삶도 치열합니다. 높은 집가, 자녀 교육, 맞벌이, 스트레스, 직장 경쟁 속에서 여유가 없어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성공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가 자산을 잃는 순간 선택권도 함께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고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자유이며 자식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은 자식 위에 쓰라고 있는 거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의 마지막 목적은 부모 자신의 생존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은 욕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첫 번째 사례. 아들 유학 보내고 집까지 해줬는데. 경기도에 사는 70대 김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아들을 미국 유학 보냈고 귀국 후 결혼할 때 서울 전셋집 보증금까지 지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아들 잘 키웠네. 이제 노후 편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들이 외벌이로 버거워하자 손주 학원비를 보태기 시작했고 며느리가 힘들어하자 생활비 지원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도와주자였지만 어느새 매달 고정 지출이 됐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노후자금 대부분을 사용했고 70대 후반에 들어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 병원비와 자신의 가정을 동시에 책임지기엔 벅찼습니다. 김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 사랑은 맞았는데 내 노후 계산이 틀렸더라. 이 말이 참 무겁습니다. 두 번째 사례. 딸이 의사인데 왜 그렇게 불안하세요? 서울의 한 68세 여성은 딸이 의사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의외였습니다. 딸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병원 스케줄에 아이 키우기에 대출까지 겹치면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상태였죠. 어머니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간병이 필요해졌고 병원 이동도 혼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사설 간병인을 쓰게 됐는데 비용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장 후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괜히 딸 힘들까봐 보험도 해지하고
돈도 계속 보태줬다. 정작 자신이 아플 때 쓸 돈이 부족해진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이 전문직이면 부모 노후도 자동으로 안정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자식 직업이 아니라 내 자산 구조가 결정합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결국 나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 사례. 건물 팔아서 아들 사업 도와준 게. 부산의 한 70대 부부는 작은 상가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월세가 많진 않았지만 생활비 걱정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딱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에 건물을 처분해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부채 문제로 사업이 무너졌고 돈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이후 전세로 옮겼고 생활 수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더 힘든 건 경제적 문제보다 심리적 문제였습니다. 아들도 죄책감에 힘들어했고 부모 역시 원망과 미안함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가족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노후 자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지켜주는 안전거리이기도 합니다. 돈이 얽히기 시작하면 사랑도 흔들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부모 세대는 희생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 위에 사는 것이라는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부모 부양이 당연한 문화였고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각자 생존 경쟁이 훨씬 치열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노후 자산은 자식과 싸우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한 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 첫째, 자식 문제와 노후 자금을 분리해야 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존 자금까지 내어주는 건 위험합니다. 남는 돈으로 도와주는 것과 내 미래를 당겨서 도와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집만 있고 현금이 없으면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연금, 월세, 이자 소득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셋째, 미안함 때문에 돈을 쓰지 마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폐 끼칠까봐 치료를 미룹니다. 하지만 병을 키우면 결국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내 건강에 쓰는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넷째, 나는 오래 안 살아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대부분 예상보다 오래 삽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만큼 돈도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오래 버티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성공을 인생의 완성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는 건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의 삶도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노후는 자식의 성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때 비로소 안정됩니다. 자식을 사랑할수록 내 노후 자산을 함부로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오래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노년의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돈을 안 쓰고 움켜쥐라는 이야기인가요? 자식 도와주지 말라는 건 너무 각박한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있죠. 산소 마스크는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착용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먼저 살아야 아이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산도 똑같습니다. 부모 자신의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노후에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때는 어떻게든 버텼다. 하지만 지금의 노후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었는데 몸은 생각보다 빨리 늙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학 발전 덕분에 80세, 90세까지 사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문제는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남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높아졌지만
건강 수명과는 약 10년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80세까지 살아도 70세 이후에는 병원, 약가, 간병, 돌봄 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지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은 식비가 아닙니다. 의료비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치매 위험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근육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골절 위험이 커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노인들이 한번 크게 다치면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병원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병과 돌봄 비용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후 자산이라는 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미래의 의료 리스크를 대비하는 자금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판단이 약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냉정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과 충동 조절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 위험 판단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사기 피해가 급증합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자녀에게 부담 안 주는 투자. 이런 말에 흔들리는 이유도 단순히 정보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외로움과 불안이 결합하면 사람은 판단보다 감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년층 금융사기 피해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피해자 상당수가 자식에게 손 안 벌리려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회복 시간이 부족합니다. 노후 자산은 공격보다 방어가 우선입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문제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노년 심리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건 쓸모없다는 감정입니다. 직장을 떠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식들도 독립하면 갑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꾸 자식 문제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손주 교육비를 대주고 집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활비까지 보태면서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감정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경제적 지원이 관계 유지의 수단이 되면 돈을 끊는 순간 관계 불안이 커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적 관계 의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가족은 경제적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할 때 오래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절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미안함도 줄고 원망도 줄고 서로 편안해집니다. 결국 노후의 핵심은 독립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단순히 얼마 모아야 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갈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디에서 살지, 누구 도움을 받을지. 이 선택권을 유지하는 힘이 결국 자산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은 단순한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자존감이고 독립성이고 삶의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자기 삶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는 결국 얼마를 남기느냐보다 끝까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